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후 5시 45분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3,940만원대. 아까 전에 조금 오늘 오전까지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죠. 선물이 조금 빠지면서 요 정도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좀 심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늘 일봉으로 음봉 띄워주면서 한 3.5%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저는 글쎄요, 나스닥 지금 빠지는 거는 본장 시작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나서 나스닥이 강하게 좀 상승을 쳐줬거든요. 금요일날 나스닥이 3.8% 정도 강하게 상승을 쳐줬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일봉상으로 지금 2개 정도 양봉을 띄워주면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되돌림이 나왔다가 쌍바닥을 찍으면서 가줄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3.8%라는 강한 상승을 터져줬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이제는 나스닥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빠지는 척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고 조금 이 자리에서 좀 지탱을 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조금 빠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사상 첫 7주 연속 음봉으로 빠진 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공포 구간일 수 있겠다. 그리고 7주 이제 마감을 했고, 이번 주의 주봉은 또 이번 주에 이제 완성이 될 텐데, 7주간의 이 하락 이후에 있었던 이 마지막 음봉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고 결과적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끝났고, 특히나 터진 거래량의 크기가 상당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이, 누구는 던지고 누구는 받았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루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개미들이 극도의 패닉셀 공포를 느끼며 너도 나도 손절을 치고 떠나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세력이나 기관들이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규모의 거래량을 수반한 아랫꼬리의 형태 이후에 조금 횡보는 있을지언정 그 이후에 강력한 롱이 터졌음을 봤을 때, 지금 구간도 여전히 아랫꼬리에서 손바뀜, 요런 손바뀜으로 인한 좀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고 추세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이 가운데 빨간 추세선에서 닿을 때마다 항상 좀 반등, 여기 닿고 크게 반등, 여기 닿고 크게 반등, 이런 패턴 나올 수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큰 낙차를 준 이후에 바로 반등이 안 나온 경우에, 지금 바로 여기서 좀 반등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길게는 요 정도 기간에서 짧게는 요 정도 기간, 여기도 큰 골을 파주고 요 정도 기간 이후에 상승이 좀 터져줬거든요. 근데 요런 식으로 좀 바로 요런 식으로 못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요 골파기를 좀 바로 메워주는 그림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처럼 약 한 2달 동안의 횡보, 72일 동안의 횡보죠. 최악의 경우에는 조금 횡보는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금의 인내력만 가지고 이 시기를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물론 꼬리를 위협하러 한번 내려놓지만은 그 이후에 강력한 롱이 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5월달, 6월달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떨어졌던 낙폭을 어느 정도 메꾸러 가는 이 정도 급의 롱이 한번 터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공포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에서 낙차를 메워줄 때는 딱 2주 정도, 그것도 조금 올라가면서 우상향으로 메워주다가 한번 꺾이고 크게 쏴줬는데, 마찬가지 패턴이 여기서도 나온다면은 2주 정도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주다가 한번 조정 나왔다가 쏘는 요런 그림이 또 요때와 좀 비슷한 패턴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과매도 구간인 거는 확실하다. 저점이고 극악의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항상 이 구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상당 부분 좀 터져줬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물론 겁에 질린 분들, 많은 분들이 또 특히나 루나 사태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불안해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구간을 조금 이겨낸다라고 하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지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롱 물량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은 이제 29,000달러 바닥을 찍었을 때 롱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쭉 상승을 주면서 66,000달러까지 가면서 비트파이넥스 세력들이 익절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롱 물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 있습니다. 자, 비트파이넥스 롱 잡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대규모 롱을 잡아가지고 이때 다 팔았다는 건데, 그리고 이때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로 그 예측을 잘하고 매매를 잘하는 세력들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역대급 메이저 세력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역대급으로 롱을 지금 잡아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쩌면은 이때 당시 나온 상승, 그러니까 요 정도죠. 얘네들이 롱을 이렇게 잡은 이후에 가격이 29,000에서 이제 66,000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상으로 상승이 또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잡은 롱 물량보다 지금 여기서 더 많은 물량을 지금 롱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상승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에서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급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싹 다 지금 다시 빼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공포를 찍었을 때 유입이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저점 수준이죠. 근데 그 과거에도 거래소에서 역대급 물량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가격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펌핑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지금 구간에서도 엄청난 펌핑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산 3개를 만드는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 자리까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력들도 루나를 타겟으로 삼고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면서 UST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코인 하나를 붕괴시키면서 동시에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숏을 잡아놓고,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아놓고 이제 UST를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숏 잡은 거를 여기서 익절을 하면서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 기관들이 이제 도건이가 대놓고 트위터에다가 막 12조 원어치 매수하겠다라고 그러면서 2조 원어치 매수한 거 막 인증도 하고 이러면서 지갑까지 오픈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물량을 뺏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빠질 것 같은 무빙, 이 당시처럼 계속 빠질 것 같은 무빙을 보여주면은 숏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은 숏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숏이었거든요. 계속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숏을 잡게 되면은 그걸 한 번에 터트리면 스퀴징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이때도 숏 모은 다음에 상방으로 그냥 터트려 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살짝 저점을 깨는 무빙은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모두의 뒤통수를 치면서 방향전환을 하면서 롱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이런 대불장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막 5배, 10배씩 수익이 찍히는 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막 하루 걸러서 분할 매수하라 이게 아니라 최소 5%에서 10% 구간을 잡고, 이따 제가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요 정도까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거나 지표 자체가 지금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 역대급이다. 그리고 거래소 보유량도 역대 최저치. 이렇게 비트파이넥스에서 롱을 잡은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하단의 고래들의 물량을 나타낸 이 고래들 지표예요. 고래들 지표인데, 고래들이 역대 최고로 물량을 쌓았던 지점, 지금도 역대 최고치로 지금 치솟았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고래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는 항상 가격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역대급 지금 저점 다 박살낸 상황에서 저점에서 고래들이 이렇게 매수했다. 아마도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 이 정도 급의 상승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쩌면 70K, 80K까지도 가능한 숫자가 아니냐.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고래들이 지금 물량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거는 고래들이 팔지 않으면은 사실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도 팔지 않으면은 원래는 안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물량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호재를 띄운다, 기사를 낸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막 달라붙고 다른 기관들도 달라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가죠. 이런 구간에서 팔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팔 건데,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고래들의 매집 물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항상 이런 고래들 매수 이후에는 급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보시는 공포탐욕 지수가 요게 5월 13일자 공포탐욕 지수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지수가 6을 찍었었어요. 6을. 공포탐욕 지수가 6을 찍었어요. 코로나 최정점에서 주가가 나락을 갔을 때 코로나 공포탐욕 지수는 7이었습니다. 7. 그때보다 더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코로나 발발했을 그 극도의 공포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익스트림 피어 공포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공포에 떨면서도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될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최악의 공포 시기라는 거는 항상 최고의 매수 기회였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항상 나타났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바로 달러 인덱스 지표입니다.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얼마나 이제 올라갔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만큼 달러의 강세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중요한 거는 이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도 역대급 고점을 찍었죠. 이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는 항상 내려가게 돼 있죠. 지표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자산 시장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라는 이 지표가 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 올라갈 수 있는 한도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한도치를 넘기게 되면 항상 빠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왔다. 그리고 빠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반비례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솟을 만큼 치솟았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5월 14일자 공포탐욕 지수인데, 보시면 9까지 빠져 있고, 여기 이제 9까지 빠졌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요 당시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 8까지 빠졌었습니다. 이 지수가 생긴 18년 초 이후부터 지금처럼 10 미만을 기록한 시점은 오직 3번 뿐이었는데, 요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그림은 이 당시의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느 정도 횡보치다가 푹 죽여놓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었고, 여기서 횡보를 주다가 푹 한번 죽이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한번 또 줄 수 있는 이때와 좀 비슷한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터 브렌트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27K까지 갈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하는 이제 레이저 아이, 근데 조금 혐오스러운데, 아무튼 혐오스러우니까 빨리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아이라는 거는 마이클 세일러도 트위터 가보면 이런 식으로 눈에서 레이저를 뿜는 굉장히 슈퍼 히어로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멋있게 해놨죠. 레이저 아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레이저 아이가 아니라 살짝 좀 맛이 간 눈동자 비슷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 레이저 아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강세론자들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피터 브렌트가 이제 27,000까지 하락한 뒤 10만 달러 갈 거다, 미지의 영역을 향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 27,000달러까지 하락한 거는 맞췄어요. 자, 맞췄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2018년 암호화폐 폭락장 때도 비트코인이 80% 이상 하락한 뒤 상승한다고 정확히 예측했었고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고래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크립토 퀀트의 주기용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서 했는데, 일단 지난 2주간 5만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로 유입됐고, 약 한 4만 비트코인 정도가 롱 포지션을 잡는 데 사용이 됐다,
역대 최고 수치의 롱 포지션이고 누군가는 2만 달러로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 비트파이넥스의 엄청난 롱들이 다 청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인데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루나 재단에서 들고 있던 비트코인 25억 달러치를 여러 거래소를 보냈고 아마도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 매도한 물량들을 이제 세력들이 싸게 받아갔다. 요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가 매도 압력의 대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를 그만큼 코인베이스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해당 물량을 흡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건의 물량을 도건이는 비싸게 샀는데 4만 달러 부근에서 산 거를 3만 달러 밑에서 세력들이 주워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주워갔으면 이제는 가격을 다시 올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 손바뀜에 대한 내용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트에서도 이게 나오죠. 지금 이런 주봉의 마지막 부분 여기 구간에서 이제 참다 못 참고 루나까지 터지고 루나가 집어던지고 개미들 다 집어던지는 패닉셀 물량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누군가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3만 달러 아래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3만 달러 아래에서.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단가는 그 3만에서 2만 7천 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력들의 평단가가. 그러면은 못해도 2배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54K가 나오죠.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3배 이상을 띄운다고 했을 때 한 9만에서 10만 정도 이제 평단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54K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다가 이제 10만을 뚫으러 가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희망 회로라고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 보세요. 코로나 때 엄청난 거래량 이후에 엄청난 상승 그리고 이때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누군가는 집어던진 거를 누군가는 받았다. 그리고 올렸죠. 그리고 지금 터지는 거래량 전 여기서 조금 뭐 횡보할 수 있어도 이런 식의 숏 스퀴징이 위로 상방으로 좀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샀기 때문이죠. 개미들이 샀으면은 이런 얘기를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세력 기관들이 지금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모았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세력들도 시장 가격을 내리는데 본인들은 돈을 써서 내리는 거거든요. 숏을 차고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를 칠 때도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릴 수 있을 만큼 다 내리면서 루나까지 겹쳐가지고 쌍악재를 터트리면서 내린 다음에 여기서 더 내리는 거는 비용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가격을 내리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우리가 좀 그 코인들을 어느 정도 현물을 좀 바닥에서 모아가는 구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 디센트럴랜드 저번 영상에서 24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약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주구장창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 디센트럴랜드는 여기서 안 끝난다. 요때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저 1335원 이때도 펌핑이 쭉 나온 상황에서 한 37% 올라가는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안 끝난다라고 말씀드렸고 100%가 올라가게 되면은 약 한 1760원 정도 1760원 반등 그러니까 최저점에 대비해서 요정 그래서 한 여기 최저점에서 100%까지는 상승이 가능하고 그 가격이 1760원일 것이다.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 정확하게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토요일 아침까지도 2차 펌핑이 나와주면서 1800원 언저리까지 찍고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1760원이라고 잡아드렸고 얼추 그 비슷한 부분까지 상당 부분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센트럴랜드나 알트코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정도로 올렸으면은 좀 빠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빠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 모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상승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디센트럴랜드, 스테픈 주시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디센, 스테픈 그리고 플레이뎁도 지금 강하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플레이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메타버스 쪽 코인들이 이번 반등에서 좀 상당히 크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트코인 조정 폭에 따라서 이런 알트코인들도 조정 폭이 이제 정해질 건데, 지금 비트가 오늘 오전에 7시까지만 해도 잘 쳐올리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나스닥이 조금 빠졌기 때문인데, 나스닥 지수도 금요일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요런 식으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 다시 상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보통 최저 바닥권에서 나오는 움직임 자체가 쌍바닥 더블 바텀을 찍고 가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조정이 한 파동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살짝 빠질 수는 있어요. 한 600원에서 500원짜리까지. 그러면 우리가 600원에서 500원 정도서부터는 좀 모아가다 보면은 요런 식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좀 더 빠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빠져주면은 여기 딛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1,4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디센트럴랜드 저번 주에 상당히 아래 꼬리를 크게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붙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때도 하락 이후에 거래량 붙어주면서 양봉 한번 주고 빠졌다가 요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어느 정도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척 할 수도 있고, 가상승 한번 주고 나서 찐 상승, 어느 정도의 찐 펌핑이 하반기 한번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결과적으로 이런 구간, 이런 바닥권에서 우리가 조금씩 담아두게 되면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들은 종류가 여러 되고 돌림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좀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좀 느리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언젠가 이런 코인들을 바닥에서 모아놓게 되면은 한번 추세 전환을 하면서 위로 한번 팍 쳐주는, 이때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쳤듯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만약에 1200원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00% 올려쳤다라고 했을 때 2400원짜리까지 또 반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00원에서 100% 반등, 2400원까지. 그리고 또 빠지겠죠.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 좀 크게 간다든지 이런 식의 무빙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플레이 뎁이나 스테픈도 마찬가지죠. 조금 빠지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구간대, 요 구간대 정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담아 놓다 보면은, 물론 여기 전절을 깨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손절은 해야 되겠지만은, 비트가 먼저 이제 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알트들이 쏘기 때문에 좀 확실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트 먼저 쫙 쏴주는 거 보고 알트들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법이 좀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 바닥을 잡고 싶고 나는 조금씩 어차피 지금 저점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좀 강하게 상승을 주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 빠지는 거에 비해서 알트 하락폭이 오늘 큰데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올려친 거에 비하면은 지금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 올려쳤으면은 뭐 그거의 절반 자리까지는 원래는 조정 정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400짜리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이 하락이 어디 선에서 끝나면서 이제 양봉 전해되면서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셔도 되죠. 그랬을 때는 전고를 뚫어내는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 격언 중에 보면은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타기 올라가는 코인 올라타다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음봉을 세게 때리는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마치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받아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상승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좀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빠지는 구간에서 조금씩 사다 보면은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트가 또 빌빌 될 수도 있고 나스닥이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비트코인은 지금이 충분히 이제 고래들의 매수 물량이라든지 차트 손바뀜이나 기관 매집,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바로 푸틴의 지금 혈액암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푸틴이 최근에 얼굴이 부어있다, 이게 그 항암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때문이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탁자를 잡고 있는 게 좀 세게 잡고 있고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 어디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막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러시아 신흥 재벌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으로 매우 아픈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 직전에 수술을 또 받았다. 그래서 이미 러시아 지도부 교체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나 2016년과 19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갑상선암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도 혈액암을 빨리 좀 수술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최측근이 이제 권한 대행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전을 지휘를 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암이나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다량 복용함에 따라서 부작용인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이나 이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승절 행사 때도 굉장히 조금 쇠약해진 모습을 노출했었고, 특히나 용사들이랑 나란히 앉은 가운데 혼자만 무릎 위에 두꺼운 담요를 올려 놓았죠. 이거는 평상시 이 푸틴의 행동을 봤을 때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상남자다운 이미지를 연출해갖고, 특히나 이 군인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서 무릎에 담요를 올려놓는다? 그것도 푸틴이? 이거는 어지간한 건강에 대한 어떤 그 유의심이 없이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다. 확실히 건강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푸틴이. 왜 그럴까? 아프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좀 무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지상병력의 3분의 1을 잃는 이런 상황까지 닥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코로나로 인한 중국 상하이 도시 봉쇄도 지금 풀리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달 중으로 방역 해제 후에 완전 정상화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나왔고, 점차적으로 중국 최대 상업 도시죠, 상하이의 도시 봉쇄 조치를 지금 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보면은 그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29K 29,000달러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는 좀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는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 차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때의 고점보다 이때 고점을 높여놨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때 최고점이 31K 31,000까지 올려놨다가 좀 빠졌고, 그 다음에는 31,460달러 31.4K까지 올려놓고 지금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짝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를 이제 찍고서 이제 요런 식으로 살짝 높여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엔 또 살짝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요런 식으로 가다가 좀 조정 한번 나왔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의 고점보다 여기의 고점을 높여놓고 지금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 다음 파동에서 또 고점을 높여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알트들도 따라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흔드는 구간, 그 26.7을 좀 위협하는 무빙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쪽으로 추세를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추세의 전환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루나 사태로 한 팔을 더 내림으로 인해서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원래 이제 이 구간이 이제 블랙스완 구간,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검은 백조,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을 의미하죠. 그만큼 과도한 하락, 원래는 없었어야 될 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런 식으로 손바뀜 구간, 휩소를 한번 주고 대추세를 돌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구간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점차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지금 3월달 지수보다 4월달 지수가 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상하이 봉쇄를 풀어가는 그런 분위기. 물론 지금 북한은 지금부터 뭐 시작이다 이러고 있지만은 뭐 사실 북한은 글로벌 경제랑 큰 상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딱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이 또 혈액암이니 복부암이니 파킨슨병이니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제 신빙성 있는 그런 녹취록까지 나오게 되면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지상군 병력의 3분의 1을 잃어버릴 만큼의 타격을 현재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한 번에 터지면서 물가 상승률도 잡히면서 전쟁도 끝나는데 이제 중국까지 봉쇄를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또 한마디 해주면서 현물 ETF 승인까지 떨어지면서 강력한 롱이 터질 수 있고, 저는 그 시점이 아마 올 하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하반기에 제대로 된 불장을 한번 터트리지 않을까, 이 코인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연도 한 번은 불장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불장을 앞두고 마지막 저점 내려찍기, 손바뀜, 개미 물량 뺏기, 개미 털기, 루나 털기,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방을 강하게 줬었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횡보, 한두 달간의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의 인내심만 좀 가지고 좀 견뎌내다 보면은 반드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날도 좋은데 산책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를 또 해 놓으셔야 우리가 또 불장에 제대로 수익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좀 지표들, 그나마 좀 희망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바닥권에서도 올라가면은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가주면은 좋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있어야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의 무빙이 좀 상당 구간 위아래 이 무빙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약간 요 정도 무빙 나오고 빅롱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정말로 비트코인 4,200만원대에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스닥이 또 중요하겠죠. 일단 나스닥 아직까지 더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좀 눌렸다가 본장 때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힘든 시기를 좀 같이 잘 이겨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 여러분들.